네, 꼬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캔톤 토크노믹스는 잘 작동하고 있나?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. 네. 그 전에 그 토크노믹스가 변경이 됐었습니다. CIP0104라고 이게 승인이 됐었는데 CIP가 이제 캔톤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개선 캔톤의 거버넌스 개선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요거를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었죠. 그래서 앱 보상이 예전에는 그냥 네트워크의 서바이벌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마커가 찍히면은 그냥 보상이 갔었죠. 근데 이제는 네트워크에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트래픽이 발생을 해야 앱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바뀌었죠.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에 트래픽이 발생을 해야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 정말로 이 그 프로포절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데이터는 더 타이의 그 앱 리워드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 데이터가 쭉 순위가 나오거든요. 이게 한 달간의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매월 약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이 데이터들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발표가 되거든요. 그래서 4월 26일자 데이터가 한 달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네, 최근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1위가 템플 디지털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기관들의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. 이게 1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관들이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거래가 일어나고 트래픽이 일어나서 보상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약 3개월 만에 1등을 했다고 하고 이게 중앙화 모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기관들이 여기서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다뤘었죠. 네, C8밸리. 네. 그래서 캔토팔이라고 요게 이제 지갑 서비스입니다. 예, 지갑 서비스인데 요게 2위를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제 외부 서명을 이제 지갑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이나 이런 자산들, CC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캔토팔에서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단지 지갑 속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캔톤 네트워크에서 기관이나 고래들이 여기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바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, 네, 그러니까 뭔가 대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아예 거래소 밖으로 이탈해가지고 혼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캔토팔이라는 이 지갑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캔톤 네트워크 내에서 바로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임시 보관소의 기능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뭐 지갑이 뭐 마치 그 예전에 거래소에서 내가 출금을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쫙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개인보다는 기관 중심이기 때문에 기관이 그 돈을 막대한 돈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? 분명히 뭐 캔톤 네트워크 내에서 뭔가 거래를 시키거나 이 돈을 돌려야 되잖아요. 회전하지 않는 돈은 살아있지 않은 돈은 결국에는 이자도 발생을 시키지 않고 죽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캔토팔이 이제 그 기관들이 사용하는 어떤 웰릿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캔텍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캔톤의 네이티브 덱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트레디파이도 아니고 디파이도 아니고 올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기존의 전통금융과 디파이를 전부 다 캔톤이 커버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그 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라 이 덱스의 기능을 하는 그 캔톤 네이티브 덱스가 3위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프라이버시 뭐 비스탁 고속 이런 거래가 다 가능한 이런 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실제로 덱스 거래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이외에도 4위에서 이제 6위까지를 보면 뭔가 외부 체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브리치 역할을 하는 그런 앱이 4등을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캔톤 수압이라고 해서 이것도 덱스입니다. 수압이니까 유니 수압 있잖아요. 예,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서로 수압에서 바꿀 수 있는 요게 5위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하고 오라클 서비스를 해주는 오픈 벡터라는 게 또 6위를 했다고 하고요. 되게 다양하죠. 그 다음에 7위도 역시 지갑 서비스고 8위는 이제 그 NPC라는 건데 이거 NPC가 뭐냐면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키 관리를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.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거래가 있으려면 여러 직급의 서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키가 하나로만 보관되는 게 아니라 이 멀티 파티 컴퓨테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이 NPC의 그 줄임말입니다. 그래서 키 관리를 나눠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부장 부장 위에 뭐
부사장, 뭐 그다음에 사장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단계로 분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모두가 승인을 해야 뭔가 거래가 되는. 그래야 뭐 해킹에도 되게 그 방어가 되고 할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관급 이 키 관리하는 회사가 8위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들이 여기서 뭔가 전자지갑에 대한 그 키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캔톤 루프라는 게 또 이것도 웰릿이죠. 얘게 9위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덱스 제공하는 어떤 앱이 또 10위를 했다고 합니다. 되게 다양하죠. 네, 그 다음에 25위까지 생태계를 보면 다 이렇게 고르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그 상위권을 차지하던 디지털 에셋 유틸리티나 아니면 전에 브레일, 이 브레일이라는 앱이 예전에는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. 거의 여러분 그 예전 화면을 보시면 거의 뭐 이게 거의 1등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. 초기에 생태계 초기에. 근데 요게 이제 하위로 확 떨어졌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지 이런 그 토큰화하는 생성하는 그런 앱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는 이런 앱들이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토큰들을 신규 토큰들을 민팅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우리가 보는 이 더 타이 이 인덱스 데이터 제공하는 데잖아요. 여기도 10K밖에 안 됩니다. 되게 저렴하죠. 조금밖에 안 가져가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앱도 50%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다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앱 생태계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다. 그래서 탑 1 점유율이 겨우 9%밖에 안 된다. 그래서 그 독점하지 못하고 결국 많은 생태계가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분산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리고 탑 10 안에 들어가는 앱의 전체적인 그 비율이 약 38.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에 약 516M이 이제 새로 민팅이 되는데 이 중에 38.1%가 탑 10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? 캔톤 스캔에서 보시면 이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, 이 파란색이 퍼블릭이잖아요. 요 퍼블릭 데이터가 바로 이 앱이나 이런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들이고,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 업데이트, 이 색깔 있잖아요. 이 황색. 이 황색 같은 경우는 그 앱에 표현되지가 않습니다. 요거는 밸리데이터와 밸리데이터 간의 거래 같은 것들은 그냥 요 전체 데이터만 이렇게 나올 뿐이지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거래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 데이터가 지금 공적인 데이터, 퍼블릭 데이터가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보시면은 액티브 어드레스하고 그다음에 토탈 트랜스퍼, 왜냐 이 지갑이 많이 늘어났잖아요. 아까 보듯이 지갑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액티브 어드레스하고 토탈 트랜스퍼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뭔가 본 볼륨이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. 예전보다 지금 뭐 프라이빗 업데이트는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공공 데이터를 100%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.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의 한계는 보이지 않는 거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브로드리치 같은 경우는 아니 여기서 캔톤 네트워크에서 브로드리치 거래가 굉장히 양이 많은데 왜 앱 보상 순위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냐,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리치는 앱으로 앱 서비스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측정 밖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사적 싱크로나이즈에서 그 도메인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공공의 측정 영역에서 벗어난다. 그래서 브로드리치가 자기네가 실제로 그 밝히지 않는 이상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. 그 캔톤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개할 이유도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 데이터만 보고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추론할 수는 없다. 이게 캔톤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브로드리치는 자체적인 어떤 싱크로나이즈 도메인을 운영하고 있다. 이게 밸리데이터죠. 그 밸리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앱 보상 순위는 공공 트래픽만 반영하고 캔톤의 진짜 활동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진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토큰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CIP0104는 캔톤의 토크노믹스가 지금 정상 가동 중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